그러면 대략 예상 평단가가 저 정도에 위치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해질 구간까지 어느 정도를 버텨야 하느냐입니다. 이 회색원의 구간 동안만 버티면 그 다음부턴 매수 타이밍이 와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멘탈이 괜찮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모두 오질 잘하셨나요? 80달러까지 내려갈 것 같던 우리의 QLD는 어느새 다시 90달러를 회복해 주었고 130달러까지 갈 것 같던 SSO 역시 149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오줄 웅줍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오줄 웅줍이 점점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바이든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국경 봉쇄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터뷰를 공유드리고 파월이 오미크론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인터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와 스퀘어 두 기업의 CEO인 잭 도시가 트위터 CEO를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현재 QLD, SSO 웅덩이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과 관련된 댓글 질문 중 Q&A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시황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이 오미크론 패닉셀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도 사흘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는데요. 전거래일 발생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충격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다우는 0.68% 상승, 나스닥은 1.88% 상승, S&P 500은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낙폭이 과도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시장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변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윗동네는 굉장히 초록초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반등세는 빅테크와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5% 이상 상승해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상승해주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2% 이상 상승하며 미국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빅테크와 기술주가 큰 반등을 한 이유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 바라보다 현재는 1.5124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일 공포지수는 42입니다. 지난 거래일 31까지 떨어졌던 것을 보면 꽤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혼란이 크지 않다고 말하며 부스터샷과 마스크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미국 발생이 머지않아 발생할 것이지만 추가 여행 제한 조치나 통행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우려의 원인이 되겠지만 공황을 초래할 정도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또 다른 이슈로는 파월의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오미크론의 등장은 파월에게 좋은 변명거리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월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고용과 경제에 대한 위험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노동자들의 근로 의지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개선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차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경제회복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표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올 연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가 30%, 영향은 있지만 크지 않을 것이다가 가장 높은 60%, 마지막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10%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보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시장에서는 현재 오미크론이 영향은 있겠지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확실히 분석이 될 때까지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로 잭 도시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스퀘어에 집중하고 비트코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잭 도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창업자들의 시대로부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잭 도시가 스퀘어와 비트코인에 집중하기 위해 트위터 사임을 한 것으로 예상하며 암호화폐의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현재 QLD와 SSO 주가를 보면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근 QLD 일봉 차트를 확대했습니다. 저는 이미 1차 매수는 완료했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올 1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혹시 모를 2차 매수 타이밍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캔들이 21선에 터치되어 있는 상태니 오늘 다시 21선에 만나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캔들이 21선에서 닿지 않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닿으면 그때는 1차 매수 타이밍으로 QLD에 투자할 예수금의 10%를 매수합니다. 현재 21선은 88.7입니다. 그리고 현재 2차 매수 타이밍 60일선은 대략 81.7달러입니다. 꼭 정확한 가격에 안 사셔도 되고 대략 주가가 60일선 부근이라면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됩니다. QLD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로 나누어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1차 매수는 완료했다고 말씀드렸고 60일선 부근 2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매수 타이밍 60일선은 대략 132.5달러에 위치해 있고요. 만약 주가가 60일선 부근까지 온다면 SSO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로 나누어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수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웅덩이 매매법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꼭 웅덩이 매매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종목 신규 매수 혹은 주식을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하는 QLD와 SSO를 첫 매수했다면 첫 진입 웅덩이 기간만 버티면 그 다음 매수 타이밍부터는 수익권인 상태로 추가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즉 첫 매수 시기만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찰리 먼거의 명언 중 하나인데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분할 매수,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내가 사자마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 좋게 몇 번 맞출 수는 있지만 매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거죠. CTAIU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일단 주식은 물리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아주 잠시 물리는 그 구간 동안 내 평단가를 맞추는 겁니다. 사고 나서 잠시 마이너스 구간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으로 첫 진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예로 설명드리면 2차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검정 박스권에서 5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서 3차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구간인 상태로 3차 매수 타이밍에 5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대략 예상 평단가가 저 정도에 위치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해질 구간까지 어느 정도를 버텨야 하느냐입니다. 이 회색원의 구간 동안만 버티면 그 다음부턴 매수 타이밍이 와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멘탈이 괜찮다는 겁니다. 앞으로 첫 진입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저와 9월부터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2차 매수 타이밍, 3차 매수 타이밍이 와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첫 매수 시작한 웅덩이 구간만 버티면 그 다음 매수 타이밍부터는 굉장히 편안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 중 정말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꼭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주식의 이동평균선, 21선, 60일선, 121선에 대해 저 역시 주린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1선, 60일선, 121선을 말하는 건 주식 이동평균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기간별 주가 추세를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각 이동평균선 색이 다를 텐데 인터넷에 각 증권사 설정법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올 테니 저와 같은 색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본인이 보기 쉬운 색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기 쉽게 키움 모바일 어플에서 이동평균선 굵기를 가장 굵게 해놨습니다. 초록색 선이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이고 검정색 선이 2차 매수 타이밍인 60일선, 보라색 선이 3차 매수 타이밍인 121선입니다. 21선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주식 거래가 가능한 기간인 20일의 평균을 내어 그어진 선입니다. 그리고 60일선 같은 경우는 3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이어서 만든 이동평균선이고요. 마지막으로 121선은 6개월의 평균 가격을 이어서 만든 선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 선 1차 매수 타이밍은 정말 많이 옵니다. 주가가 초록색 선에 닿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화면의 차트는 대략 1년이라는 기간인데 검정색 선 60일선 2차 매수 타이밍은 대략 10번 정도 왔었습니다.
주가 캔들이 검정색 선 60일선에 내려오면서 닿은 횟수죠. 마지막으로 3차 매수 타이밍 121선 보라색 선은 5번 왔었습니다.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있는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이동평균선에 대해 공부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매수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정해진 원칙으로 제가 하는 이유는 원칙이 없으면 내 불안한 심리 때문에 투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모 증후군을 못 이기고 그냥 고점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크게 물려서 꽤 오랜 시간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은 저점이라 생각해서 몰빵 매수했는데 지하실이 있거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종목 QLD와 SSO를 들고 웅덩이 매매법으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 투자를 해봐도 이 종목만한 것이 없고 레버리지 종목인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큰 수익과 안정성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과 올해와 같은 상승장은 당분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 중 가장 낙관적인 내년 S&P 500 전망치가 대략 10% 정도 상승입니다. 그만큼 내년부터는 투자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누구나 돈 버는 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는 나스닥 200 QLD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에 이악 물고 매수하면서 10년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 웅줍 하면서 말이죠. 오미크론으로 더 떨어질 것 같던 주가였는데 오늘 반등해 주었습니다. 또 앞으로 산타랠리가 올 것 같지만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우리의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바이앤홀드 하면서 원칙대로 매수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